우리 강미정 전 대변인께서 경찰 지금 수사 선상에 올랐다. 그리고 분명히 조국 대표께서 이 뭐 사안이 잘 뭐 일단락이 된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자기 수족들인데 왜 통합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뭐 상대 뭐 민주당이랑 통합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조국 당 내분조차도 관리를 못하느냐라고 했더니 이거 다 정리가 됐고 그리고 내 수족들이 강미정 전 대변인을 특정해서 고소한 게 아니야 라며 사실은 뭐 음모론 제기하면 가만 안 있을 거야 뭐 이런 태세시거든요. 그 입장은 저에게서 나와야 되는 반응인 것 같고 매주 안타까운 소식만 들고 와서 정말 죄송한데 특정하여 고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그 앞에 특정한다는 수식 표현이 본인들의 입장이에요. 그 조국 대표와 고소가 된 그들 거는 팩트예요. 그리고 특정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기사에 실린 인터뷰를 보면 네. 당원 중에 1인이 당내에 사실을 왜곡하여 전달했고 허위 사실이어서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한 것이다 라고 박혀 있습니다. 기사에. 그러면 한 명이라는 건 그 자체로 특정이에요. 한 명을 찝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런데 이게 허위 사실임도 수사기관을 통해서 지금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쪽에서는 팩트인 것처럼 이건 반드시 허위 사실이야 라고 공보국 메시지 보도 자료를 냈거든요. 보도 자료는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또 문제되겠네. 뭐 내리거나 아니면은 뭐 사과의 메시지를 내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사과 여부를 떠나서 당장 지금 지켜보면 뭐 김두일 작가 뭐 사이트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대강의 내용을 저도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사안을 경찰이 지금 특정해가지고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지금 수사를 들어가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특정이 됐다는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두일 작가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했어요. 네, 피소됐죠. 네. 그런데 그 밑에 신원불상자 1명을 고소를 같이 한 거죠. 2명을? 근데 그게 2명인지도 본인들은 모르고 신원불상자니까? 신원불상자들일 수도 있고 불상자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고소가 들어왔어요. 네. 근데 저한테 노원경찰서에서 전화가 처음 올 때는 참고인이신 것 같다. 아하. 그래서 날짜 조율을 해서 와서 진술을 해주시면 수사가 좀 부드럽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변호인에게 부탁을 했죠. 날짜 조율해주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날짜가 언제일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시간이 좀 경과된 후에 피의자가 됐다는 거죠. 피고소인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나간 적도 없고 그리고 노원서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됐는지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서 보자. 그래서 봤더니 제 이름이 아예 없어요. 그 고소장에는. 근데 무슨 입건이 됐어요? 입건된 상태에서 받아본 거죠. 어쨌든. 근데 그 노원경찰서 수사관의 말을 들어보니까 네. 신우섭, 이규원, 윤재관의 사건, 고소된 사건은 네. 서울청에서 수사과장한테 병합하라는 얘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서울청은 어떻게 알았어?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알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저는 금시초문인데 노원경찰서 아직 수사를 해야 이제 그 불특정 인이 특정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서울청에서 수사가 지금 제대로 진척도 안 됐는데 알고 입건하라고 병합 지시를 하죠? 행정관할구역상 뭐 노원, 서초, 강남 다 상위 기관이 서울청이죠. 거기에 각각 어떤 것들로 고소됐는지 일일이 다 서울청에서는 모니터링이 안 될 거예요. 위로 올리면 알게 되는 상황이겠죠. 근데 인터뷰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화 내용 녹취를 보면 서울청에서 수사과장에게 이 3가지의 고소건을 병합하라라고 해서 우리가 병합한 거지 우리는 다른 이유 없다. 지시받았다라고 언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병합 외에 지금 고소인, 피고소인으로 네네. 피의자 입건하라는 것도 지금 서울청에서 그럼 내려온 지시라는 거예요? 그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고소인의 2명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고소 사건이 생겼고 서울청은 병합하라고 했고 그럼 서울청은 어떻게 알았느냐는 것이 일단은 의혹이고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면 얘네는 나를 어떻게 참고인으로 오라 했다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나에게 한마디 말도 듣지 않고 전환이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의심하는 것은 뭐 조국혁신당의 핵심이 사실 조국 민정수석의 민정 라인 왼팔 오른팔들이 지금 사실 당을
주물럭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민정 라인에 있으면서 경찰을 다 장악했던 사람들이니까 당시에 그랬었죠. 혹시 뭐 그런 라인의 잔재 세력들을 이용해서 뭐 그렇게 한 건 아니냐, 장난친 거 아니냐, 그렇게 사실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용도 다 알아서 기자들이 당으로도 취재차 연락했을 거고 당대표한테도 물어봤을 거고 의원들 중에도 질문 받은 사람 있을 거고 인지를 했는데 수정이 없어요. 그리고 당에서의 입장은 그리고 고소한 그 3인의 입장은 개인 간의 소송이지 당과는 무관하다. 근데 당으로 피해자 중 한 명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와서 그 마음을 담아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들을 고소한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벌써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만 일단 정리를 네. 할게요. 근데 요거 우리 조국 대표께서 좀 깔끔하게 좀 대국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 개인들끼리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당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도 자기가 해결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 조사 내부 결과를 발표하고 뭐 대응책을 내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 또 사건이 일단락되지 않고 불거지고 막 파생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가 알아서 끊어야죠. 그거를 계속 이걸 질질 끌고 가면은 당 내분밖에 더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도. 자, 이거 우리 신용관 우리 예비 후보 같은 분이라면 간단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민감한 선거 기간이니까요. 자, 오늘 국무회의가 오늘도 그랬어요. 공개 부분만 1시간 39분이야. 비공개로 해가지고 한참 하셨답니다. 1시간 40분 동안 야. 정말 경론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멸사봉공하는 그런 청백리들의 정말 아름다운 토론이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감동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합당 부분과 관련해서 좀 불편한 얘기도 대통령이 좀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검명은 안 하셨지만 이 대통령 국회 입법 속도 내달라 요청, 능동적 대처 어려워. 네. 자, 이거 뭐 원문으로 갈게요. 지금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발맞춰서 보안입법을 빨리빨리 대체법 해줘야 되는데 없어서 너무 힘들다라며. 몇 번째입니까 이 말이? 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대통령이 트럼프를 이제 검명을 안 하셨지만 국제적 불안정성이 높고 이거 좀 영상 좀 잡아주세요.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국가 간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이게 누굽니까? 주어가 트럼프잖아요. 이건 제가 적은 겁니다. 네? 이거 지우자. 외교 문제 될 수 있으니까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인공지능도 기술 진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빨리 입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입법 속도로는 능동적인 대체가 어렵다. 모두의 국회 이야기 안 들으려고 했는데라는 또 자락을 까세요. 그 오죽하면 지금 이 와중에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싶을 거 아니야, 당신도. 근데 이걸 합니다.